어, 뭐 오늘 뭐 공매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사전 교육을 뭐 받아야 된다고 기존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공매도 가는 개인이요 2만 명이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2만 명. 이 2만 명은 일반이니까요. 일반적인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 증권사 직원이 많이 들어있어요. 증권사 직원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매매를 통해서 수수료 수입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도 가능하면은 설득하기 좋잖아요. 아, 회장님 뭐 이 종목이 안 좋아서 공매도를 때려서 위에서 팔고 저가에서 다시 사면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 김 부장 이래 되는 거죠.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다 교육 이수를 하겠죠. 거기에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인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업계 종사자 개인들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오래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어쨌건 뭐 근데 사실 그 개인 공매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뭐 좀 보시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먼저 선도적으로 어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맞들이면은 나중에 그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펀드멘탈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밍, 기업에 대한 분석과 타이밍으로 공매도를 활용을 해서 투자 수익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기업 분석에 대한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식이 있어서 매도 때리고 밑에서 사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 발생하는 그 비용이란 게 있거든요. 주식을 빌려가면은 수수료가 아마 3%인가 4% 이렇게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정확하게 수수료는 모르겠는데 수수료가 만만치 않을걸요? 음. 런닝머신 너무 뛰었다 죽겠네. 아, 천천히 하세요. 다칩니다. 네네네. 그렇죠. 일단 배우고 보는 거죠. 뭐, 그렇죠. 뭐, 알아서 나쁜 건 없으니까요. 예, 배우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성장 모멘텀에 대한 반도체 주가 재상승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에서요, 반도체 업종 주가 재상승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디램 익스체인지 2분기 디램 ASP 상승폭이 13에서 18%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상향이 되었다고 해요. 18%에서 23%까지. 메모리 가격 상승은 국내 반도체 이익 추정치 상향 근거입니다. 더불어서 이 파운드리 시장 내 삼성전자 약진,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사업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특히 장비주 이런 종목들은 정말 그 주목하셔야 돼요. 장비주 어떤 게 있는데? 그렇게 물으시면은 제가 답을 또 드려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장비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좀 볼게요. 반도체. 네,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자, 반도체 장비주는요, 어떤 회사들이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전에 지금 요게 5일 동안에 상승한 종목 중에서 반도체가 변동성이 12.36%예요, 평균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등락이 컸던 게 PSK 홀딩스예요. PSK 홀딩스나 엔투텍, 제너셈,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제가 이제 주성엔지니어도 말씀드렸고 한미반도체도 말씀드렸죠, 그죠? PSK 이런 종목들 다 올랐잖아요, 그죠? 요런 고용 엊그제 고용 올랐잖아요, 그죠? 어젠가요? 예, 요런 종목들이 전부 그거예요. 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주목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SMC 중국 난징 공장 3조 원대 추가 투자 차량 반도체 공급 또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만의 TSMC가 중국 난징 공장에 3조 원대 투자 결정을 했고 반도체 라인 증설 목적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보증회사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왜 계속 얘기가 나올까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 좀 올라온 종목들 몇 개 캡처를 해봤는데 파크 시스템스, 뉴파워 프리즈마 이런 종목들, 뭐 테스, 뮤진테크, 원희가 IPS 이런 게 있고 반도체 전공정 받고요. 후공정 보면은 이런 종목들 KNJ, 인텍플러스, 유니테스트, 엑시콘 뭐 이런 종목들, 테스나 고영 이런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계속 흐름을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좀 센 거를 보시고 트레이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 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구리값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리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리 관련된 거는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풍산하고 2구 산업 정도는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풍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가격이 좀 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좋겠고, 그래서 풍산 한번 간단하게 흐름만 좀 볼게요. 예. 보십시오. 계속 매일같이 언급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언급하고 싶다고 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자료 보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전날에 얘기했다 해서 빼지를 않아요. 그날 이슈화된 종목이 A, B, C, D 그날 이슈화된 섹터가 EFG가 있다면은 저는 그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임의적으로 전날에 봤다고 해서 빼버리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이 많죠, 제가 일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풍산이 오늘 같은 경우 1.7% 전일 대비해서 올랐네요.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흐름 보십시오. 중기적으로. 예, 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풍산 홀딩스? 네, 풍산 홀딩스. 뭐 풍산이 가면은 풍산 홀딩스도 주목 받겠죠? 네. 네,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용무님께서 종목 엄청 많이 들고 계신가 봐요. 선택과 집중을 안 하시고 몇 종목을 들고 계세요? 엄청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종목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요. 예, 시소 게임 하다가 계좌가 그렇게 풍성해지지 않을 텐데요. 음, 네, 종목 숫자는 조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배당주가 많아요? 그러시구나. 배당도 좋죠. 예. 자, 지난번에 언급됐다가 아주 오랜만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에 뭐 진단 키트라든가, 그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다들 생각이, 그거 뭐 시장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면서 자꾸 언급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폴더블 폰이 지금 뭐 다 빠져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근데 올라와요. 바닥에서.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게 이제 KH 바텍 이런 종목이 있고,
더불어서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도 올라왔어요. 파인테크닉스, 원익큐브 이런 종목도 보십시오. 3개월에 11.59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서서히 올라와주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파인테크닉스, 세경 하이테크가 세게 움직였어요. 나머지는 좀 약해요. KH바텍도 볼게요.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이 종목은요. 세경 하이테크. 네. 이 흐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단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 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전일 대비해서 무려 뭐 6.98% 올랐는데 여기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와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개인들은 팔았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규모 있게 들어왔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느냐? 각 부장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에너지가 상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강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냐면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요.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21,000원이에요. 자, 21,000원인 가격이 언제냐면, 자, 보겠습니다. 21,000원. 오늘 제가 이 세경 하이테크를 주목한 이유예요. 21,000원이 돌파한 날이 요 날 4월 21일이에요. 요때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지되고 치고 올라가죠. 이때도 안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 이 종목, 그 다음에 올라오는 종목 파인테크닉스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세게 올라오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 그랬죠. 그래 수익이 나죠.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이 없어요. 물론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해보고 해야 되는데 파인테크닉스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죠? 잘 가고 있잖아요. 주봉으로 봐도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밑에서 안 움직이는 거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자신 있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겠지만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섞어서 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매수 타점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매수 타점이 나왔는데 오늘이 23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매수 타점이 얼마냐면은 6,420원 정도 돼요. 6,420원. 여기. 자, 그러면 아침에 만약에 보고 있다면 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면 이건 바로 따라잡았어야 되는 거죠. 손절 라인 밑으로 하방 제한시키고, 손절 라인 대충 이 정도 잡아놓고, 밑으로 빠지면 바로 손절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그리고 KH바텍을 힌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KH바텍은 세지는 않아요. 근데 서서히 가고 있어요. 서서히. 22,500원이고요. 오늘 22,500원 유지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방의 에너지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상방의 에너지의 기준가는 제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21,950원입니다. 21,000 바로 밑입니다. 21,950원. 21,950원인데 이 맞나? 21,950원. 네, 한참 밑에네요. 3분 차트로 보고 있구나. 이거 보이? 예, 이 정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또 손절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추세 전환이라고 하죠. 추세가 이제 반전되는 포인트를 잡아내려고 애를 쓰시다 보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에서 잡았는데 다시 주가가 추세가 깨지면은 손절을 시킬 수 있는데 그 손절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죠. 금액이 뭐 2% 3%라는 거죠.
근데 딱 잡았는데 그게 상방으로 흐름을 잡았어. 그러면은 계속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10%, 15%, 20%, 30%, 40% 이렇게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을 제한시키고 상방으로 가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척구병 개념으로 해서 계속 희생을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랑비에 옷을 좀 젖는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묵직하게 들어간 종목이 수익이 크게 났을 때는 그 손실을 커버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KH바텍은 오늘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 빠졌을 때 매도를 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는 매도 판단은요 하루 정도 좀 더 늦춘다고 생각하시고 종가 기준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오늘처럼 시장에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종목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수급적인 현상을 가지고 흔들렸을 때 세력들은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세력이 빠져나가서 흔들린 건지 단순히 뭐 단타 세력에 의해서 수급이 흔들린 건지 그 저기 차트가 그림이 흔들린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될 수 있으면은 종가 수준까지는 거의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좋다고 말씀드리죠. KH바도 오늘 매도했어요. 수익이 없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끈기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BH도 있고요, 뭐 테이펙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폴더블 폰 관련된 거 이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전자펜 포함된 접이식 전자장치 제목 특허 공개를 했고 인폴딩 아웃폴딩 우리나라는 인폴딩 방식이고요. 중국도 인폴딩 방식이 있지만 처음엔 아웃폴딩 방식으로 나왔어요. 그 모두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S펜이 들어가고 어쨌건 폴더블 폰, 예,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이것도 뭐 실제로는 수익이 날 건지 대해서 가봐야 되지만 저는 이제는 좀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캐치가 됐고요. 예, 뭐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진단키트 재택근무제 부과가 됐죠. 오늘 뭐 올라간 종목이 보면은 재택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재택 관련된 종목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거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왜? 생각이 안 나죠? 예. 그 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보시면 그래 맞아요 김사무님 맞습니다. 알소프트가 아침에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봐라 알소프트 괜찮은 회사인데 이러면서 네 오늘 뭐 1300원 1300 끝났네요. 보니까 1300원 볼게요. 알소프트 맞습니다. 네, 알소프트도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을 잡는 걸까 고민해 본 거죠. 주가 보시면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과매도 국면이에요. 알스포트가 과매도 국면 진입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때부터 과매도 그래서 이 구간에 선회하는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크게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좀 모멘텀이 주어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지금은 이제 과매도 국면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300원인데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로 좀 진입이 되고 있어요. 다만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별로 안 들어오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개인 수급이 다 이탈되고 추후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준다고 하면 좀 세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중기적으로는 흐름을 못 잡았지만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접근을 안 하죠. 아직까지는. 아직은 수급적 현상이 좋지가 않아요. 이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좀 터치가 들어오긴 하는데 외국인 기관들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봐야겠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철강주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도 아니 이 계속 정리하다 보면 오늘의 또 뭐 특징주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보잖아요, 제가. 그럼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아 이거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중요한 모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